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핥히고 간 제주에서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엿새 안에 하이선과 마이사 두 개의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철골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비닐은 대부분 찢겨 날아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당장 복구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나 외부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잇따른 태풍에 하우스 4동이 완전히 뽑혀 나가면서 완전 복구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화과 수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피해를 입은 농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시에서나 와서 조사해가고 하는데 지원 얘기 이런 건 없고 우리 진짜 속상해. 지난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린 양식장은 나흘 뒤 하이선이 몰고 온 폭우로 또 엉망이 됐습니다. 철제 구조물을 자르고 나르는 작업이 다시 시작됐지만 복구가 완전히 끝나려면 2달은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이제 새로 하우스 하는 거죠. 시설하는데 한 2억 정도. 비용이 힘들지 무슨. 해안에 밀려온 수십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에는 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마대자루는 금세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장병들이 손수 힘을 모아 태풍으로 인해 지저분해졌던 해안가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 해군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정말 보람됩니다. 쓰레기산을 이룬 또 다른 해변에서는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아직 치우지 못한 해양 쓰레기만 900톤이 넘습니다. 장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또 우리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2개의 태풍에 파손된 제주 지역 시설물은 1000여 건. 태풍은 지나갔지만 부족한 일손과 더딘 복구 작업에 피해 주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잇따른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농업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태풍 피해가 발생한 월동 채소 농가에서는 이 대체 파종할 작물이 마땅치 않아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당근밭. 태풍 때 잠겼던 밭에 물이 빠지고 날이 개자마자 서둘러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빗물에 잠겼던 당근잎과 줄기를 방치했다간 병충해와 생육 부진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에 휩쓸린 일부 고랑은 당근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모래밭 같은 경우에는 쓸려가지고 당근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당근이 썩기도 하고 또 죽어버리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제주시 애월읍의 한 비트밭은 사실상 폐작 상태입니다. 한 달 전 옮겨 심은 비트는 잇따른 강풍에 잎사귀가 떨어져 나갔고 빗물이 농경지를 휩쓸면서 여물기 시작한 비트 뿌리는 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심어보려 해도 시기가 늦고 모종 구하기도 쉽지 않아 대체 파종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목바하면 그냥 놔두는 거죠. 엎지도 못하고 그냥 따고 놀리지도 못하고 그냥 농민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마라도 면적의 50배를 넘는 1550헥타르, 월동무가 500헥타르로 가장 많고 당근 406, 양배추 178, 비트 50헥타 등으로 월동 채소가 대부분입니다. 농가의 피해 접수가 추가로 이뤄지면 농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동 채소의 대체 파종 문제를 놓고 농정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제주를 내습한 제8호 태풍 바비로 포구시설 파손 7곳과 농작물 피해 500여 헥타르 등 모두 4억 8천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 큰 피해를 일으킨 태풍 미탁은 18억 원, 링링은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주었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 곳곳에 설치한 저류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9억 9천만 원을 들여 저류지에 대한 정밀 조사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용역을 통해 실제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할 계획으로 제주도 내에서는 299곳의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됐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종합병원에 들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병원 입구.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한번 몸을 크게 휘청이더니 곧장 보안 요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 남성, 발열 검사도 받지 않겠다면서 생떼를 씁니다. 그리고는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여성 보안 요원을 밀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합니다. 35살의 이 남성은 나흘 전 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 퇴원당했는데 통원 치료를 받겠다면서 찾아온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형 손소독기까지 던지려 했던 소동은 2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저희를 지켜야 되지만 어쨌든 환자분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도 좀 불안해요. 어떤 흉기를 갖고 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시비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최근 3개월 제주에서만 200건이 넘습니다. 이 중 12명이 형사 입건됐고 결국 구속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겁니다.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대중교통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마스크를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제주에 질병대응센터 출장소가 설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제주에는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장소는 정원 12명으로 제주 검역소장이 겸임하며 평상시에는 취약지와 고위험군 조사를 맡고 위기 시에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 분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만 9살 미만의 어린이는 오늘부터, 그 외 어린이와 임산부는 오는 22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살 이상의 일반 도민은 다음 달 13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에 관계없이 도내 60여 개 보건소와 200여 개 지정 의료기관 어디서나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택배사마다 배송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로 숨지며 과중한 업무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자 택배 노동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2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김기용 씨.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져 나오는 택배 상자를 분류하느라 허리 펼 새가 없습니다. 오전 배송을 마친 뒤 근무 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은 분류 작업만 4시간째. 이 일을 마쳐야 오후 배송이 시작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쉴 새 없이 상자를 들고 달려야 300개를 넘는 하루 배정 물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송 물량은 30% 더 늘어 하루 16시간 노동도 부족합니다. 물량이 많으면 아침 막 5시 일어나서 이제 배송을 하고
거의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12시간 이상이고 요새는 지금 다 16시간, 밤 9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같은 중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 트럭을 세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분류작업 추가 인력 투입하라!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전국에서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만 7명. 잇따른 사망사고와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량은 50% 폭증이 예상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 작업 인력을 사업자가 직접 투입하고 정부와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위 구성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인 우체국 택배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시급히 투입하고 민간 택배사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강력히 권고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담은 일명 택배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인 상황. 택배노조는 오는 16일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류작업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며 한라산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백록담에 물이 가득 차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지난 2일 한라산 남벽에 1000mm, 어제와 그제는 삼각봉에 520mm의 비가 내리면서 해발 1950m의 백록담이 만수를 이뤘고 살아오름 등 산정 호수도 물이 가득 찼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백록담의 경우 화산 지형으로 물 빠짐이 좋아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는 물이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에 오늘 한때 올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낮 한때 서귀포시 동흥동과 대정읍 지역에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인 0.12 ppm 이상으로 관측되면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에 해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오존층이 제주와 남해 권역으로 이동하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기 중 산성을 띠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와 피부질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수용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생존 수용인과 유가족 39명이 국가가 10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려면 낸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 달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수용인들은 지난해 4.3 당시 군사재판이 무효라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 보상에 이어 후유증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을 인정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도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스스로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원희룡 지사는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신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고 당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앞섰다는 발언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오영훈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위성곤 의원의 4.3 특별법을 미래통합당 때문에 개정하지 못했다는 발언도 불기소했지만 의정 보고서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은 수사 중이며 송재호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4.3 추념식에 참석했다는 발언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시 민속5일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한 제주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지금까지 10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획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에도 2만여 명이 서명했는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하면 정부가 답변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올 들어 10번째와 11번째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보건소는 과수원에서 일하던 53살 여성 A씨가 지난달 26일부터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고 48살 남성 B씨도 지난달 29일부터 고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뒤 양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3년 첫 SFTS 환자 발생이 보고된 뒤 매년 1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